언어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의 삼과이고요. 영어에서 말하는 비유를 나타내는 표현들과 영어에서 말하는 표현법과 우리나라의 의미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냥 해석했었을 때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비유입니다. 요 네 개는요. 네드월드라는 사람의 시인데요. 이 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함축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자라는 거예요. 실제 의미를. 어떻게 당신은 갈 수 있을까요? Return to my relief. 나의 안도 속으로 돌아서요. 당신 가지 마세요. 저를 편안하게 돌아와 주세요. Leave me not drawing. leave라고 하는 동사가 목적격보의 ing를 현재 분사를 목적격보로 취하는 i예요. 내가 슬픔의 바닷속에 빠져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죽도록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바다는 실제로 없잖아요. 엄청 큰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He has fled. 그는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나의 시야로부터 내 눈앞에서 없어졌습니다. 나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밤속에. 이렇게 돼서 시적인 표현을 나타내져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흔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수동태겠죠. 쓰러 그러면 통틀어서 모든 종류의 문학을 통틀어서 리터레이처는 문학입니다. 통틀어서 사용되어집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용되어집니다. 가장 흔하게 in poetry 하니까 시 속에. In the first two lines 첫 번째 두 행에서 시의 위에 있는 두 행이 어디 있죠? 여기네요. 여기 두 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피커 화자라고 합니다. 화자는 ask 부탁하고 있습니다. ask 목적어 목적격보에는 투부정사가 되는 거죠. 투부정사의 부정문은 투부정사 앞에다 낫을 붙입니다. 화자는요.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녀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리브는 목적격보에 뭐가 온다 그랬지? 방금 위에서 ing가 온다고 했습니다. ask는 목적격보에 to가, live는 목적격보에 ing가 오는 겁니다. 슬픔의 바닷속에 그녀가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요. 이 표현은 비유의 예시가 되어집니다.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의 즉 away 방법인데 동격의 우부 describing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나 물체를요. refer to 언급함으로써 something else 다른 무언가를 언급함으로써요. 대세 주격관계대명사의 대세 선행사는 something이 되는 겁니다. 선행사. 띵으로 끝나는 아이는 단수 처리를 하게 되시면 돼요. 그냥 두세요. 선행사. 이렇게 되겠죠. 선행사.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뭔가를 언급하면서요. how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come across sea 바다를 찾을 수 있겠어요. is filled with 주격관계대명사가 되고요. filled with는 가득 찬데 나대의 법비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로 가득 찬 바다가 아니라 grief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바다를 어떻게 어디에서 누군가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고요. 슬픔의 바다는 실제로 현실 속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로 가득 찬 바다는 있어도요. furthermore 게다가 우리 게다가라고 하는 뜻을 좀 여러 개 좀 적어볼까요? moreover라고 하는 아이도 있죠. 그리고 besidesla고 하는 아이도 있죠. 그리고 in addition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이렇게 바꿔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게다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추가이고요. 게다가 그녀는 literally 그러면 문자 그대로 drowning 익사하고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슬픔의 바다에 빠져서 어떻게 죽겠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뻥인 거죠. 그녀는 빠져 죽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자에 쓰여 있는 대로. These lines, 이것들은 meant, 의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To convey, 전달하라고요. 그 화자가 figuratively, 비유적으로요. is being consumed. consume이 뭔가를 사로잡다라는 뜻인데 소비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사로잡다인데요. by라고 하는 전치사 앞에는 pp 분사가 쓰이게 되니까 혹시 consuming이냐 consumed냐 이렇게 출제가 되어진다고 하면 by 앞에는 무조건 pp라고 해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슬픔이 화자를 비유적으로 사로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려고 의도된 겁니다. 됐고요. makes가 동사니까 위치는 주격관계대명사이고요. 앞에 쉼표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서 쉼표가 있을 때 관계대명사 대신 사용할 수 없다. 됐고요. 그 다음 3인칭 단수이니까 s를 붙여주는 것.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녀가 feel like는 뭐뭐처럼 느끼다. 그녀가 느끼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as if, 마치 뭐처럼요? 마치 그녀가 빠져 죽고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앞문장 전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s if라고 하는 것은 as if가 쓰여 있으면 이제부터 as if 뒤쪽에 나오는 문장은 가정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요. as if 가정법에서는 반드시 비동사의 종류는 딱 하나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가정법에서 비동사는 월 하나밖에 쓸 수가 없고요. was가 쓰여 있으면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마치 뭐뭐처럼. 그녀는 feels 느끼고 있는 겁니다. desperate 형용사입니다. 절망적인. 그리고 hopeless 무기력한 이렇게 된 거죠. 절망적으로 그리고 무기력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 비유는 독자에게 더 나은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자의 슬픔의 깊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의 슬픔의 깊이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형식 문장이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니까요. 일상의 언어 속에서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 언어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우리가 몇 개 보게 될 텐데요. 그 속에서 그 뜻과 연결되는 한글의 실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이 시 속에서 그리고 다른 종류의 문학 속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라는 거죠. 시와 다른 문학 작품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this is not the case. 이러한 사실은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In reality, 현실적으로 많은 일상의 영어 표현은 make use of,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유를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사람은 일상의 영어 표현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을 여기서 다루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언어와 많은 단어와 구절들은 사용되어집니다. both A and B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사를 수식해주는 품사를 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사 수식 그리고 동사 수식 모두 다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요.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literally 문자 그대로 부사 그리고 비유적으로 또 부사 이렇게 된 거죠. 문자 그대로 또 비유적으로 단어와 구절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우 일상적인 단어들도 때때로는 사용되어집니다. in ways는 방식으로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don't fit, 맞지 않다라는 동사 앞에 주격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바로 복수명사가 되어지니까 don't와 doesn't 중에서는 복수동사가 맞게 되겠죠. doesn't가 아니라 don't입니다. 그들의 유절, 흔한 의미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how, 어떻게 이제 대화 구문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비유적인 표현을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너 어떻게 봤어? on this test,
last week. 지난주에 수학 시험 너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it was worse. 최악이야. 위에 게 과거 시제가 되니까 밑에도 과거 시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아마도 have to take a retest. 재시험을 좀 봐야만 할 것 같아. 자, 이제 첫 번째 표현입니다. 표현법이라서요. 제가 네모 박스를 치도록 할게요. 표현이라서요. 비유 표현. I'm in the same boat. 나 같은 보트 타고 있다. 이게 뭐예요? 같은 처지다라는 거죠. I'm pretty. 예쁜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라는 뜻입니다. 나는 정말로 확신해. I failed it. 내가 시험에 통과 못할 거야 라는 거예요. I studied so hard. 나 시험 진짜 열심히 봤다. 시험 공부 열심히 했다. 근데 all my efforts, my 모든 노력은 went, 흘러 들어갔다. 배수구로. 자, 이것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채가 이탈리체로 약간 기울어진 이탈리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요. 모든 나의 노력은요. 단지 배수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헛수고입니다. 라는 거예요. I know. 나는 알고 있다. 정확하게. How you feel.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고 있고요. Why don't we 동사원형. 함께 재시험 공부하는 게 어떨까? That's good idea. 하니까 좋은 생각이야.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함께 모은다면 머리를 맞댄다면 I'm sure 나는 확신하건대 we can do better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죠. 빨간색으로 지금 쳐드렸는데요. 정말 진짜 보트를 같이 타고 있을까요? 얘가 했던 노력을 갖다가 이 싱크대에다가 그냥 다 버린 걸까요? 진짜 머리를 가지고 서로 머리를 대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표현 자, 이제 3페이지가 되겠고요. If you know, 만약에 네가 오직 기본적인 형용사 1번이고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인 형용사 2번이고요. 모두 미닝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기본적이고 문자 그대로 의미 colored words, 색깔로 칠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으로 칠해진 단어들, 어구들, from the dialogue, 대화가 되겠죠. 대화에 있는 단어와 어구, 색으로 칠해진 그 아이들의 기본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오직 그것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find, 생각할 겁니다. find를 생각하다로 번역하시면 되겠고요. find 목적어 형용사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find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만 온다. 그 말은 strangely 그러는 순간 문법적으로 이상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문법이 출제될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if가 있었을 때는 동사에 will, 미래를 쓸 수가 없다. 현재만 쓴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법하고요. 그 다음은 find 목적어, 목적격보에 형용사가 온다. 이렇게 두 가지 문법밖에 없습니다. 그지 어그로를 끌어서 한 문제를 더 낸다고 하면 컬러드예요. 거기다 진짜 어그로를 끌다 더 끌어서 리터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어그로를 더 이상 끌 수가 없죠. 그렇죠? 최대한 끈 게 이렇게 네 가지밖에 못 끌어요. 어그로를. 됐죠? 다음 존과 사라는 아까 대화한 친구 둘입니다. 이 아이들은 SE 바다에 있지 않아요. Traveling together 여행하면서요. 바이 보트 보트를 타고 함께 여행하면서 바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자, 그러면 그 same 보트를 타고 있다의 의미는 이제 뭐가 될까요? 얘도 네모 박스로 쳐드릴게요. 그들은 단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불쾌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불쾌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왜 literal 뒤에다 ly를 붙여서 literally를 만들었을까요? 동사를 수식해주는 품사는 누구이기 때문에? 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를 수식해주는 품사는 부사이기 때문에 literal 뒤에 ly를 붙여줬던 거고요. 위에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i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그대로 적었던 것입니다. 여기엔 ly가 붙지 않고 여기는 ly가 붙게 되는 문법이죠. 동사를 수식해주니까. 노력은요, 문자 그대로 하수관에 들어가지, 배수구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뜻이냐면, 사라는 느꼈던 거예요. feel like 뭐처럼요? 그의 노력이 have been wasted,
씻겨졌다라는 거죠. 낭비됐다라고 하셔도 되고 씻겨졌다라고 해도 되고요. cannot be got back. 되돌려, be 같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빈이 들어가면 무슨 태를 나타내 주는 거다? 수동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빈이 들어가면 수동태가 되는 거고 여기엔 be 같은 게서 수동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예. 되돌아올 수 없다. 마치 그것들은 노력입니다. 노력들이 플러시드 씻겨 내려갔다. 하수구에. 빈이 들어가면 무슨 태라 그랬어요? 수동태인 거죠? 플러시드, 웨이스티드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려졌다, 씻겨졌다. Here, 여기에서 went to the drain.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문구는 이 문구는 바로 뭐가 된다? 메타포, 비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네. 사라가 원할까요? 그녀의 머리를 존의 머리 옆에다가 대기를 원할까요? Of course not. 물론 아닐 거예요. 존은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함께 뭐하자? 공부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제 시험을 위해서 함께 뭐하자? 공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사라는, 존과 사라는 work together, 함께 공부하자, 제 시험을 해서 요걸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agrees with, 동의했습니다. 생각에. 어떤 생각이라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명사를 of ing, of 동격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함께 공부하자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in order to는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인데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내 주는데 so as to로 바꿔 적어도 돼요. so as to로 바꿔 적어도 되고요.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접속사인 so that으로 바꿔도 되는데 so that의 특징상 접속사이다 보니까 주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라는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때 동의했습니다. 다음 시험에 잘하기 위해서 데이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 사라로 그냥 생각해서 이거 전 데이라고 적어줬지만 그냥 쉬라고 그냥 바꿉시다. 쉬라고 바꾸시라고요. 쉬라가 더 잘하고 싶어서 사라가. 그리고 so that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해서 역시 she 해서 does라고 해도 되겠고요. 선생님이 여기다 조동사 좀 하나 집어넣어라. 그럼 may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do로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조동사를 하나 써라 그러면 may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는 겁니다. 뭐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지만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꿔줬던 문장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또 우리 시험 전에 또 몇 번씩 써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소식 안 난다고 했지. 안 날 수도 있다 그랬지. 확정은 아니고. 존과 사라는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자, 역시 리터럴은 형용사 이렇게 된 거죠. 단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보트, drain, had 이거와 같은 단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사용한 게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커넥션, 연결고리를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어. 목적어가 불완전하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구나. 선행사는 커넥션이겠고. 비교하려면 누구누구와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하고의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연결고리. 그냥 여기서 닫을게요. 이렇게 가로를. 그들의 비유적인 쓰임과의 연결고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In the same boat, 같은 보트를 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위험성을 언급하는 거예요. shared 하니까 함께해지는, 공유되어지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by 앞에는 pp 분사라고 아까 했었으니까 크게 틀리지 않죠. sharing, shared면 by 앞에는 pp였어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요. in small, 바다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있는 승객과 함께하는 위험성이다라는 것. 이것은 실제로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했고 아니면 그냥 보트를 타고 있다 이래도 되는 거고요. 우리 와시 또 하나 나왔는데요. 와시 하나 또 나와 있는데
동사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 what이잖아요. 얘는 what과 that은 끝까지 출제를 하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고3까지 출제를 하시니까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게 what이잖아요. 즉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 what은 또 3인칭 단수가 되어지는 거고요. 하수구에 내려간 것은 disappears 사라지게 되고요. 단수. 그리고 cannot be back again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머리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머리는요. be associate with 우리의 생각과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의미의 비유, 새로운 의미의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어휘는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로 된다.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낸다고 했고 가볍게 바꾸는 것은 앞에만 in order만 뭐로 살짝 바꿔요? soas로 바꾸면 되겠지요. 어떤 것을 어떤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휘가 필요로 했을 때 되어졌을 때 근데 새로운 어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물체는 존재했었을까요? 안 존재했었을까요?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겠죠. before 이전에는 did not exist did not이에요. 과거여야만 합니다. 반드시 옛날에 존재하지 않았었던 거니까 시제는 꼭 과거로 맞춰주시고요. 존재하지 않았었던 어떤 물체를 묘사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가 요구되어졌었을 때 they는 새로운 단어들이죠. 새로운 단어는 by 앞에는 pp 어떤 수단에 의해서 만들어줍니다. 비유라는 수단. min 뒤에 s가 붙으면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의미라는 단어랑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means 다른 단어입니다. means가 수단입니다. 이쯤 되면 예를 하나 딱 들어주면 되겠죠. 새로운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건 거의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들이니까 컴퓨터 기술들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new 새로운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describe 뭐 하기 위한 묘사하기 위한 많은 새로운 대상과 행동을 묘사하기 위한 단어들을 필요로 합니다. related 연관한 게 아니라 연관된 기술과 연관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형용사인 pp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 사물을 나타내주는 위치와 그 다음에 현재 시제의 복수를 나타내주는 선행사가 복수이니까 위치 R이 related 앞에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여기에 most of 대부분의 이러한 새로운 어휘들은 have been produced 비유적으로 동사를 수식해주는 품사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인 비유적인이 아니라 비유적으로라는 부사가 들어가주면 되겠고 비유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니까 현재 완료의 수동태는 가운데 반드시 누가 들어가줘야 된다고? 빈이 들어가줘야 된다고. 부분사의 수일치는 of 뒤에 명사가 복수이면 동사도 뭐가 된다? 복수가 되는 이런 가벼운 문법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 have been produced 자체를 꼭 알아둬야 될 것만 같이 문법적으로 역으로다가 have been produced 말고 metaphorically 예를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 has become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고 내가 When I was browsing the internet 인터넷을 브라우즈는 검색하다 검색하며 돌아다니는 중일 때 나는 레베카의 블로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완료가 쓰여 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고 얘는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었는지를 지금 예를 들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또 우리가 만난 문법이 뭐냐면 접속사 주어동사가 있을 때 분사구문이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was라고 하는 동사를 대문자 be로 해서 being으로 바꿔준다면 이런 식으로 being browsing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분사구문이 되어지겠죠. 그것은 즉시 grabbed 끌었습니다. 나의 관심을 끌었고요. 그래서 나는 북마크드 즐겨찾기 했습니다. 그것을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표현들을 이거는 중요해서가 아니라 표현을 좀 알아보자는 의미의 빨간색인 거예요.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단어들을 어때요? 북마크. 원래는 우리 실제 우리가 보는 종이책에 쓰는 단어가 북마크잖아요. 책갈피하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에다 이 단어를 새롭게 사용했고요. 블로그를 방문하다. 방문하는 건 우리가 누군가의 집이라든가 어떤 장소를 방문하는 건데 블로그에다 방문하다를 사용했단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신기술에다가 이렇게 기존의 단어를 적용해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having spent 이렇게 분사구문이라는 것을 having spent가 분사구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분사구문을 어떻게 빙으로 만들었죠?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이렇게 동사에 ing를 붙였지 않습니까? 그럼 해볼게요. after 접속사는 after라고 적었고요. as라고 적어도 되지만 after 적었고요. 뒤에 주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i죠. 예, I 적었고요. 그 다음 ing를 떼내버리고 checked가 과거 시제니까 have의 과거 시제인 누구를 적었다? had spent를 적어서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꾸는 작업도 여러분들 좀 봐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쉽게는 spending, spent로 출제하는 시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spending이냐 spent냐라고 출제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 having spent라고 하는 완료 분사 구문인데 이렇게 여기는 과거 시제일 때 여기는 과거 완료일 때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수거가요. spend 시간 ing라고 하는 또 수거가 들어갔습니다. spend 시간 또 ing 이렇게 되어지는 문법이고요. 됐고요. 이렇게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블로그를 보는데 소비한 후에 나는 나의 메일을 체크했다. 또 여기에 또 새로운 표현이 또 뭐가 등장했어요? 우편함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메일박스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우편함인데 우체통인데 근데 여기서 메일박스는 이메일 박스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것은 메일박스라고 하는 것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을요. 알려지지 않은 거니까 모르는 발신자에게서 온 이메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메일을 열었었을 때 그것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것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재앙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5번째 장으로 돌아왔고요. If you, 여러분들이 들여다본다면, 사전을 들여다본다면 is가 동사니까 대신 주격관계대명사 당연히 위치로 바꿔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딕셔너리가 단수니까 수일치는 is가 된 거고요. 30년 이상, 30년이 넘은 사전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colored words, 색으로 돼 있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체크해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교과서에는 colored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에서 썼던 의미는 없어요. 30년 전에 만들어진 거는. 30년 전에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북마크 하다는 인터넷을 뭐 즐겨찾기 하다는 뜻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절에서 못 쓰는 단어가 뭐가 있었죠? 위를 사용할 수 없었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의미를 찾지 못할 겁니다. 아리 동사가 되니까 대신 주격관계대명사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사용된 의미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뭐뭐지만 웹사이트가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마치 뭐처럼요. 우리가 친구라든가 어떤 장소 오브 추상명사는 형용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브 명사는요. 형용사인 한 단어로 interested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 미안해요. interesting으로 바꾸자. 얘가 장소는 흥미로움을 주는 거니까 미안해요. interesting으로 바꿀게요. 흥미로운 장소, 흥미로운 친구 이렇게를 방문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올도라고 하는 접속사를 발견할 텐데요. 얘랑 바꿔 적을 수 있는 접속사들은 그냥 한 번만 적읍시다. 올도에서 그냥 오를 떼낸 그냥 도 해도 되고요. 그다음 이분도 해도 될 테고요. 이분도 해도 될 테고요. even if 해도 될 테고요. 이렇게 한 번만 적었습니다. 여기서 전치사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despite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습관을 나타내주는 조동사는 will이 아니라 뭐가 된다? would가 되는 겁니다.
습관을 나타내는 거는 뭐뭐 하곤 했다는 will이 없어요. would예요. 뭐뭐 하곤 했다는 would예요. 습관을 나타내주는 거. 뭐뭐처럼이니까 습관이 느껴지죠. 비슷하게 메일박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할 겁니다. 컴퓨터 메모리의 일부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자, 컴퓨터의 메모리는 저장하는 공간인 거잖아요. 저장 공간이니까 공간을 나타내주는 관계대명사는 누구예요? where죠. 공간을 나타내주는 아이는 where고요. 두 단어로 바꾸면 in위치가 되겠죠. 이메일은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뭐 되어지는 거예요? 저장되어지는 거니까 pp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살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이 저장되어지는 컴퓨터 공간, 이게 바로 우리는 메일박스라고 하는 거다. 와, 이 주어 동사 꽤 멀더라고요. thinking,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동명사 주어잖아요. 그러면 동명사 주어는 단수 처리가 됐으니까 s 붙어 있는 동사를 하나 찾아볼까요? helps 보이죠? 주어절이 굉장히 길죠, 이렇게. 그렇죠? thinking이 주어고 helps가 동사인 거예요. 준사역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행 투부정사가 되겠고요.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think of A as B라고 하는 수거가 또 들어갔어요. A를 B라고 생각하다라는 거죠. A를 B라고 이렇게요. 그것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서의 관계부사는 우리가 누구를 사용했었어요? where를 사용했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이 where도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두 단어로 in위치로 바꿔주면 되겠죠? 편지가 배달하는 거 아니잖아요. 배달되는 거잖아요. 어때요? 수동태로 내면 참 좋은 문제이고 관계부사도 내면 참 좋은 문제니까 우리가 좀 꼼꼼하게 공부해 놓으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가 배달되어지는 물리적 공간으로 이메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기술을 이해하는 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원할 때 웹페이지로 돌아가기로 원할 때 우리는 뭐를 한다고요? 북마크를 하게 되겠죠. 북마크를 하게 됩니다. 자, 접속사 주어 동사이고 주어 동사이다. 그런데 그럼 분사 구문으로 만들면 접속사 when 지우고 주어 같으니까 주어 we 지우고 원태 ing를 붙이면 wanting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런 기본적인 것도 그냥 좀 반오차고요. 너무 쉬워도. 자, 마치 뭐뭐처럼이니까 우리 눈치챘죠? 조동사는 뭐 할까요? 조동사는 뭐 써야 돼요? 마치 뭐뭐처럼이니까 would 써야 되는 거죠. 습관이니까 would. 근데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 없어요.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 없으면 앞에 있는 동사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would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 푸시니까 푸신 거예요. 다 쓰고 싶으면 북마크 히어까지 대어까지 다 적으세요. 쓰고 싶으면 put a 북마크 there니까 여기도 would put a 북마크 there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대신 쓰인 조동사를 대조동사라고 불러요. 대신하는 조동사, 대조동사 이렇게 된 거죠. 어디? 책장 사이에. 마지막으로 실제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을 공격하는 것처럼 컴퓨터 바이러스는요, 정보를 파괴하게 됩니다. 컴퓨터에 저장한 거에 저장된 거예요. 저장된 거죠.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파괴합니다. 그러면 역시 저장된이라는 과거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후치소식해주고 있을 때 생략된 두 단어는 which, 단수인 걸로 감안해서 which, is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many of,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랑 뒤에 사용이 되잖아요. 셀 수 있는 명사. 오늘 정찬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경기한다며? 아, 모르는구나 너희들도. 내가 잘 모르는 선수라서. 킥복싱 선수라는데? 우리 고1 애들이 얘기해 주더라. 맨유랑 토트넘하고 저번에 붙었을 때 내가 우리 10,000원 내기 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겼거든. 토트넘이 이긴다고. 이 새끼도 10,000원 안 줬어. 기술과 관련된 많은 이러한 새로운 어휘들은 실제로 옛날 어휘라고요. 단어는 옛날 어휘를 쓰는데 뜻은 새로운 뜻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관련한 거에 관련된 거에 관련된 거죠. 이번 페이지에 유난히 뭐가 나왔어요? 무슨 형태가 많이 나왔어요? PP 형태가 많이 나왔죠? 유독 많이 나왔죠? 얘가 좀 PP를 좀 꼼꼼히 봐주세요.
그럼 여기 생략된 두 단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얘는 복수명사의 사물이고 비동사는 현재 시제의 복수니까 생략된 두 단어 위치 기준으로요. 위치 R이 생략돼 있다.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되겠죠? 자, 많은 것은 셀 수 있는 명사와 사용이 되고 셀 수 있는 명사는 복수명사이니까 복수동사를 썼습니다. 여기까지요. R이 동사가 되니까 대신 주격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복수가 되니까 R이 된 거예요. 자, 그 오래된 단어들은 지금은 새롭고 더 비유적인 새로운 1번, 비유적인 2번, 새롭고 비유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되는 거예요? 사용되는 거. 근데 일단은 수동태가 are used가 수동태인데 중간에 진행형인 being을 집어넣었으니까 이런 형태는 꼭 다 봐놓으셔야 돼요. are being used를 꼭 다 봐놓으셔야 돼요. 수동태인데 무슨 형태의 수동태? 진행형 형태의 수동태. 그래서 진행수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비유와 언어의 학습, 비유학습과 언어학습인데요. 우리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거의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우리가 쓰거나 말할 때마다. 근데 종종 without ing, 전치사 뒤의 동명사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사용하는데 몰라 라고 하는 거죠. 주어동사가 꽤나 이것도 복잡해요. 굉장히 길게 가요. 미리 끊어놨어요. 뒤에 이렇게 끊어놨어요. is. be aware of. 수거처럼 하면 되죠. 동명사는 단수 처리하니까 저 뒤에는 is냐 아냐 이렇게 내면 이렇게 is 이렇게 오시면 돼요. 자, 무엇에 관해서 아는 거냐면 어떻게 비유가 사용되는지 언어 속에서. 비유가 어떻게 언어 속에 사용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언어학습에서. 그것은 앞문장 전체죠. 그 아는 것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영어가 쓰이는지, 작동하는지, 어떻게 영어가 쓰이고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이해를 높이는 데 도와줍니다. Next time, 다음번에 뭐뭐 하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come across는 접하다, 만나다, 비유를 만나게 되면, 이거 만나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 encounter라는 단어 아시나요? encounter? 만나다? 이렇게요. think about, 생각해 볼까? 어떻게 그것의 비유적인 의미가 be connected with, 수고로 암기해 주세요. be connected with. 그것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사용해 보라고. 비유적인 의미와 실제 의미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뭐야, 이거 2분도 안 걸렸어? 자, if절에는 will 못 쓰고요. 만약에 네가 습관을 만든다면 이런 방식으로 언어에 관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이것은 이런 방식은 뭐예요? 연결하는 방식이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우게 돼요. 어휘를 좀 더 뭐하게? 효과적으로. 이거 누구 수식이에요? 동사 수식이니까 효과적으로라고 하는 부사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우게 되고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우리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많이 봤어도 now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많이 보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now that은 because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ow that은 because의 의미로 보셔서 뭐뭐이므로, 뭐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ow랑 that. 당신이 how 형용사 주어동사. how 형용사 주어동사. how 형용사 주어동사. 그러니까 혹시라도 usefully 그럼 틀리게 되겠고요. 어순은 주어동사 어순입니다. 이걸 간접의문문이라고 하죠. 간접의문문. 간접의문문은 선생님들이 장난을 치세요.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놓는다든가 여기다 ly를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장난을 좀 치시니까 조심하시고요. 심지어는 how냐 what이냐로 장난을 치시니까 이럴 바에는 how useful metaphor is를 통으로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비유가 유용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았잖아요. 아셨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뛰어들어 봅시다. 두려움 없이 비유의 바다에 뛰어들어 봅시다. 이거의 또 함축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 어디에서 우리가 읽는 글에서 비유가 나오게 되면 우리 그것을 한번 연결지어 봅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